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all the time.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이 AI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아주 강의가 약간 길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토픽을 공부합니다. 인공지능 배우면서 가장 첫 번에 대하는 알고리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그 다음에가 경사하강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택한 말씀은요. 맨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맨 앞에 있는 부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called 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cultivated. 그 다음에 우리를 commissioned, 보내신다. 뭐 이런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called, 이렇게 부르신 거죠. called 하면은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알는지 못 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학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거죠. cultivated.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commissioned.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세상으로. 근데 이게 그러한 맥락입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겠죠. 택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한동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이죠.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겠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 사도가 처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시대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또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양을 갖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또 근데 그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컨셉인데요.
우리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왕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왕같이 이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창세기로 되돌아가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위임하신 거죠. 그거 보고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래요. 청지기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왔죠. 그 세상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각 직업의 영역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일해야 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왕같은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컴퓨터 세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피조물, 자연 세계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왕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잃어버린 권세들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 한동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gradient descent라고 얘기합니다. gradient 하면 경사진 겁니다. 그 다음에 descent, 내려간다는 거죠. descending order, ascending order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descending, ascending.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경사하강법의 의미를 알아보기. 여기 이제 우리 그 linear regression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당뇨병 데이터 셋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당뇨병 지수가 여기 있고 여기 밑에는 여기 BMI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이 데이터들을 다 represent하는 대표할 수 있는 linear regression 이 직선의 식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보면은 직감적으로 이게 제일 잘 나왔죠. 이게 답이죠. 그런데 10개의 피처 중에서 하나만 잡아서 여기다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직선의 식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개 피처를 다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런 10개에다가 이제 그 당뇨병 지수까지 하나 있으니까 11차원이죠. 11차원의 그런 공간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차원의 공간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플레인.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피처, 특성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피처들을 이제 기계 학습에서 다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피처 하나만 가지고 이제 경사하강법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거를 벡터로 만들어서 다양한 피처가 10개가 있어도 그걸 10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수백 개의 피처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사하강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은 그릴 수 없더라도 우리 상상 속에서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경사하강법이에요. 다차원이 되면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그래서 웨이트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절편이라고 안 부르고 그걸 갖다가 바이아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경사하강법. 이 경사하강법은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10차원, 11차원에서는 기울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대표하는 다차원, 기울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 10차원에, 11차원에, 뭐 50차원에 그런 기울기를 갖다가 웨이트라고 우리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은 똑같아요. y hat equal wx plus b. 형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y hat equal wx plus b. 형식은 똑같고요. 차원만 달라졌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측값으로 모델을 찾아가기입니다. 이렇게 에러가 많은 곳에서 처음에 출발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그 W하고 B를 갖다 랜덤하게 정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계산해 보니까 애차가 그 손실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적합한 가중치 W와 B를 구하는 방법. 여기 무작위로 W와 B를 초기화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X는 샘플이에요. 인풋입니다.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442명의 당뇨병 환자의 첫 번째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X죠. 그리고 Y hat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첫 번째 환자의 당뇨병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해봐요. Y-Y hat. 그러니까 에러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에러를 가지고 W와 B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같은 환자에다가 대입하면 안 되고요. 그 두 번째 환자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 두 번째 환자 대입해갖고 또 오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W와 새로운 B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언제까지? 모든 샘플을 처리할 때까지. 442명을 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때까지 쫙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또 에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지금 여기 모델 찾아가기입니다. 여기 한번 여기 볼까요? y hat이 y와 더 가까워지도록 w와 b를 조정한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맨 처음에 scikit-learn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오죠. 요거야 뭐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X는 피처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골라서 우리 하기로 했죠. 왜? 그 한 개가 가장 이 당뇨병 지수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X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낸 거를.
diabetes. 예,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는 10개인데 그 10개 중에서 442명은 모두 442개는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로우로. 그래서 앞에서 콜론 칸마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피처가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피처는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Y는 뭐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죠. 타겟이니까. diabetes. 타겟. 이것을 그냥 이름이 기니까 이걸 Y로 대체하는 거예요. X는 input이고요. Y는 label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형상을 이제 구해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x.shape. x.shape. 그 다음에는 y.shape. 뭐가 잘못됐나 보죠? 요거를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요거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행하고요. 여기 지금 위에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제 W와 B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1.0 인위적으로 우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y hat을 구해야죠. W, X 플러스 B죠. X0. 그 다음에 이제 weight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1이고. 이렇게 하면 y hat이 나오는 거죠. y hat을 이제 프린트 해봅니다. 요것도 실행하고, 여기 와서 요것도 실행하고요. 그래서 1.0, 616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Y를 프린트 해보면 44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첫 번째 것만 원하죠. 첫 번째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151입니다. 근데 이거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이게 정답인데 1.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W 값을 조정해서 151이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W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W를 인크리먼트를 하려고 그래요. 시험적으로 0.1만 한번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hat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W 인크리먼트는 W에다 얼마를 더해? 0.1만 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W 인크리먼트 0.1을 했으니까 W 인크리먼트 가지고 Y 인크리먼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0 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W 인크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 똑같이 놔두고요. 그래서 Y hat이 얼마나 인크리먼트 됐나? 우리가 0.1만 인크리먼트 했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hat 인크를 계산해서 프린트 해봅니다. 조금 증가하긴 한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1.06786 06786 여기는 1.06169잖아요. 6169인데 6786이 됐어요. 그러니까 0.006이 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그널입니다. W를 인크리먼트 하니까 Y hat도 인크리먼트 한다는 걸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W를 얼만큼 인크리먼트 하면 Y는 얼만큼 인크리먼트 할까? Y hat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W가 W 인크리먼트가 될 때 Y 인크는 얼만큼 변하는지 변화율. 여기는 증가율이겠죠. 변화율이. 분모에다 뭘 놔요? W 인크 마이너스 W. 분자에는 Y hat 인크 마이너스 Y hat.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비율이니까. 여기 공식 한번 보세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그러면 W가 증가한 거 분모, 그 다음에 Y가 증가한 거 분자. 그렇게 하면은 증가율이 나오겠죠. 분자를 먼저 해보죠. 분자. 그러니까 Y 인크리먼트죠. Y hat
ink 마이너스 y hat 이렇게 하면 분자죠. 예, 분자.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는 w 잉크에서 w 빼면 분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누면은 w rate가 나올 겁니다. w rate.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숫자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061696 0.061696 이거는 어떤 값하고 같냐면요. x0와 같아. 놀랍게도. x0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xy를 다 프린트 해보죠. 여기서 프린트 x를 앞에 거 한 5개 프린트 해볼까요? y도 앞에 거 한 5개를 프린트 해보죠. 그러고 보니까 앞에 x가 0.06169가 여기 있어요. 그거는 15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렇고요. 75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0가 우연찮게 똑같아요. 여기서. 그 왜 그런가 그 비밀을 찾아보는 게 요 수식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신기하게도 이 파란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파란 글씨로. 그래서 여기 이제 W rate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왔죠. W rate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수식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W hat ink는 x of 0 times W ink죠.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 y hat은 x0 w 플러스 b죠. y hat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다 해본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보니까 x0가 앞에 나오고 w 플러스 01 마이너스 w고 요 밑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w 잉크도 마찬가지죠. w 잉크 우리 여기서 해본 겁니다. 여기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예제를 집어넣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금방 계산한 입력값 x0를 사용해서 w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는 처음에 w rate를 사용해서 어떻게 w를 좀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그게 필요 없고 x0만 뭐 더했다 뺐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율로 이 가중치를 조정하는 그런 이제 그건 계산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변화율이 0보다 클 경우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케이스죠. 변화율이 W가 증가하니까 Y hat이 증가했죠. 그런 경우는 W를 더하면 되거든요. W를 더하면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W가 감소하면 Y hat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W가 감소해야지 Y hat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반대로 말하면 W가 감소하면 Y hat은 증가합니다. 이때 변화율이 음수인 점을 이용하면 앞에서 한 대로 변화율을 그냥 더하면 그러니까 더한다고 해도 거기 음수가 살아 있잖아요. 그냥 더하면 이제 이렇게 Y hat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W rate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즉 x0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그냥 x0를 더해주면 돼요. 신기하죠? W의 new는 그냥 W rate를 더해주면 된다. W rate는 바로 우리가 금방 사용한 샘플의 데이터 값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1.0669 이 새로운 W를 가지고 next 그 다음 샘플을 x of 1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변화율로 편향 조정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슷한 방법으로 변화율을 b를 조정할 때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B 잉크는 마찬가지로 B를 0.1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hat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0에 그 다음에 W는 그대로 있고요. B는 B 잉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 hat을 인크리먼트 해봅니다. 얼만큼 변하는지. 그 다음에 B rate는 B rate를 계산해 보는 거죠. W rate를 우리 구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럼 분모에는 Y hat ink가 들어가야 되겠죠. Y hat ink 마이너스 Y hat. 그래서 Y hat이 얼만큼 인크리먼트 되어 있는지 어디에 따라서요? B가 인크리먼트 하는 데에 따라서 B ink 마이너스 B. 그러면은 B rate가 나오겠죠. B가 인크리먼트 함에 따라서 Y hat이 인크리먼트 하는 그 비율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봅니다. 밑에 답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 1.0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저기 만약 2가 나왔다 그래요. 2. 2가 나왔다 그러면 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B가 인크리먼트가 예를 들어서 2가 됐다. 저기 2가 됐으면은 Y hat 인크리먼트는 4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0.5가 나왔다 그러면은 B가 10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Y hat은 5만 증가되는 거죠. 50%만. 반만. 근데 여기 1이 나왔다는 거는 B가 10이 증가되면은 Y hat은 얼마가 증가되겠어요? 10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 1이 되는 의미죠.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B 레이트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여기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요 식을 또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B 잉크 플러스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B 잉크 마이너스 B.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1. 이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B에는 1만 더해주면 돼요. W와 B를 조정할 때 W는 앞에 샘플, 지금 막 계산한 샘플에 X 데이터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B 내에는 1만 더해주면 돼요. 신기한 수식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러면 1만 더해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W와 B를 조정하는 웨이트와 편향을 조정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너무나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산해 봤지만 Y 그 첫 번째 데이터의 그 Y 타겟 값이 얼마예요? 151이었죠. 근데 인풋은 뭐 1. 얼마였어요? 1.0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1을 더하고 뭐 0.0을 뭐 더해봐야 증가율이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여기 가중치와 편향을 더욱 적절하게 조정하기입니다. 그래서 Y hat 그 오차가 너무 크다. 오차가 많다는 거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하나는 1이고 지금 하나는 151이에요. 우리가 예측한 거는 1이고 타겟 레이블은 151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에러를 이용해서 이거를 많이 변화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말이 있는지. Y hat과 Y가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할까요? W와 B를 더 많이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Y hat이 Y보다 커져서 Y hat을 감소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W와 B를 감소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그 레이트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식에 나왔어요. W를 새로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죠. 우리 여기까지만 계산했는데 오차가 나오면 그 오차를 여기다 곱해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우리 기껏해야 b 플러스 1만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차를 여기다 곱해주는 주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에러를 계산할 때는 y 마이너스 y 해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는 y0겠죠. y 마이너스 y 햇. 그 다음에 y 햇이 나왔겠죠. 예. w는 w 플러스 w 레이트죠. w 레이트. 거기다가 뭘 곱합니까? 에러를 곱하는 겁니다. 에러를. b 뉴는 뭐예요? b 플러스 b 레이트. 근데 b 레이트가 뭡니까? 1이죠. 1이니까 여기서 요거를 1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 레이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0가 될 수도 있습니다. x0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식을 위해서 우리가 w 레이트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적어 놓습니다. 뭐 일은 그냥 내비두죠. 그러면 이제 new x w new하고 b new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w가 상당히 커졌죠. 예. 그 다음에 b도 상당히 커졌죠. w와 b가.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샘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w new와 b new가 결정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코딩이 다 되어 있네요. 여기서 달라진 거는 요거 x1 여기 이제 새로운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w new와 b new를 구했죠. 그걸 여기다 해서 y 해시 새로운 y 해시 구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는 어떻게 합니까? y sub 1 두 번째 샘플이죠. 거기서 y hat 지금 금방 우리가 추측한 값을 빼서 에러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x rate 이건 항상 여기는 같고요. x rate는 x of 1 그리고요. 여기 좀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 여기 다 생략하고 요거 x rate w rate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샘플에 값이다. 그래서 x of 1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를 곱하고 여기도 에러를 곱하고 그러면은 w new가 또 새롭게 나왔죠. 새롭게 나온 w new 갖고 세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또 프린트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점점 이제 그 값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샘플 두 개를 해본 거 아니에요. 0하고 1하고 x0하고 x1을 해봤는데 이거를 전체 샘플에다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442개에다. 그러면 이제 for loop 하나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집이라는 펑션은 for loop에서 두 개의 변수를 이제 iteration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x, y가 지금 우리 44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동시에 하나씩 여기 i 인덱스를 붙여갖고 xi, yi 해서 y 햇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에러도 구하고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y 햇은 x of i 곱하기 뭐예요? w 여기 이제 weight니까 w 플러스 b잖아요. 그러면 y 햇이 나오는 거죠. 에러는 뭐예요? y 마이너스 y 햇이잖아요. y는 뭐예요? y sub i죠. 하나씩 이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y 햇을 이제 구한 거를 여기서 빼야죠. 그러면 에러가 나온 겁니다. w 레이트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없는 게 오히려 더 혼동이 적을 것 같아요. 한번 빼버리고 할까요? 빼버리고 w는 어떻게 합니까? w는 w 플러스 w rate. w rate는 뭐예요? 지금 금방 한 x of i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에러를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 플러스 여기는 b rate인데 b rate는 항상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에러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w rate를 없애니까 더 식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코딩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x of i는
W의 rate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계산해 보니까 x of 0. 지금 금방 사용한 input value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하면은 된다 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WB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샘플을 442개를 다 돌려서 지금 W와 B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나 잘 결과값이 나왔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이 그래프를 x 범위를 주어야 되고 y 범위를 줘야 하잖아요. x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어디 있나요? x 아까 우리 5개 프린트 했잖아요. 그 x 값의 범위들이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x 값들이 퓨처의 값들이 뭐 마이너스도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들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 이렇게 결과값을 보고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 결과값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는 x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x 값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이너스 0.1 하고 0.15쯤 하면은 18쯤 하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y값은 x값이 있으면 y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식에 따라서 그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x0, 지금 x0가 있으니까 x0 곱하기 뭐예요? 지금 w 구했죠. 그 다음에 b도 지금 구했죠. 여기 w하고 b. 이게 w하고 b거든요. 요걸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y0가 나오겠죠. y1은 x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x1. 그래서 y1을 또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아니까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x1 times x1 times w 플러스 b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x는 저거죠. x0하고 x1 집어넣고 y는 y0, y1을 집어넣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칸마가 빠졌네요. 칸마. 여기 나왔죠? 그런데 좀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산점들 어느 정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적합한 이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0.15보다는 0.18, 뭐 요까지 이제 구한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0.10 여기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요것에 의해서 x0, x0, x1, y0, y1에 의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442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만 이제 트레이닝을 했죠. 요걸 에폭이라고 합니다. 에폭. 여러 번 반복하기. 에폭이 되는 것은 샘플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번 1회 이터레이션 반복한 거를 가지고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번의 에폭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00번. For i in range 100. 그래서 요거는 똑같죠. 그 바깥에다가 루프 하나를 더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w와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답을 가지고 똑같이 직선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그려보죠. 좀 나아졌죠?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들이 마커를 좀 딴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이
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 여기는 그린.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스캐터 플랫을 좀 바꿔볼까요? 스캐터 플랫 마커 equal 점으로 한번 해봐요. 점. 그래야 이제 자세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레드로 만들어 놓죠. 레드로 만들어 놓고 그럼 더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초록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 그 다음에 color equal green 하면 좀 더 컨트라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y-hat을 구했습니다. 여기 y-hat 이 공식은 그래서 이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델은 아까 우리 W와 B를 구했죠. 여기 913과 123 이게 913.6x 플러스 B WX 플러스 B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y-hat을 구할 수 있는 모델을 기계학습 모델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계학습 모델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것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모델로 뭐를 하는 거냐면요. 예측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하는 데이터 가지고 이 모델을 찾아냈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기존 하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0.19다 여기 19가 들어왔다. 그러면 값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예측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되죠. x 값이 예를 들어 0.18이다. 그럴 때는 y-hat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x new가 0.18이다. 그러면은 y predict, prediction이 어떻게 되느냐, 예측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w하고 b는 이미 우리 여기서 정해진 거고요. 그러면 바로 prediction이 나오겠죠? 예측값이 287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산점도 위에다 그려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x new y predict를 계산해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점으로 red 빨간 점을 이렇게 산점도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0.18이라는 거예요. 0.18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287쯤이 되겠죠? 여기 28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rize 여기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W와 B를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1.0, 1.0으로 초기화하고 훈련 데이터 샘플 하나씩 대입하면서 Y와 Y-hat의 오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구한 오차를 W와 B의 변화율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W와 B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y-hat이 y보다 커지면 오차는 음수가 되어 자동으로 w와 b가 줄어들도록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y-hat이 y보다 작으면 오차는 양수가 되고 w와 b가 커지도록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w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2차원에서 피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이게 10차원이 돼도 500차원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림으로는 이렇게 점검을 못하지만 이제 상상 속에서 이게 10차원의 세계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에러를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갖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제가 2개 만들어 봤어요. 큰 의미는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 한번 해보라고 이제 x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x의 중간값 400 중간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에버리지는 뭐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지만 중간값을 구하려면 x 데이터를 소팅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내는 값이 중간값이에요. 반드시 평균값하고 같지는 않겠죠. 다행히 여기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여기 데이터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 값을 이렇게 표시해 보고 이 값을 예측해 봐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지수의 값을, 그러니까 x 값을 이걸로 정하고요. 두 개의 x 값을. 그다음에 그 x 값에 대한 y 값, 예? 당뇨병 지수 값을 예측하라는 게 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코딩 해보시고요. 대부분 제가 코딩 해놨어요. 여러분들 빈칸만 채우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거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참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F옥을 이렇게 하잖아요. F옥을 아까 100번 했죠. 100번까지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번 할지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에러 데피니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갖다가 여기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SSE, Sum of Square Error, 그죠? 그 다음에 MSE, Mean Squared Error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계산해요. 뭐 간단한 계산이죠. 예? y-y hat.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죠? 그걸 제곱합니다. 왜 제곱합니까? 이 오차가 어떤 건 포지티브, 어떤 건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더하면 서로 상쇄가 돼갖고 에러가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그것을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죠. 그 오차를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여기 SSE, Sum of Squared Error.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는 그걸 그냥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에포크에 따라서 에포크를 100번까지나 했는데 정말 100번까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폭 하나 에폭 이렇게 하나 할 때 442개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442개 에러를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 MSE가 나오죠. 평균 제곱 오차가. 그걸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니구나. 여기 제가는 10번만 돌렸습니다. 100번을 돌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프가 바로 여기 내려오고 쫙 이렇게 낮게 이렇게 깔리겠죠. 사실 이 그래프는 지금 F옥을 제가 10번만 했는데 벌써 바닥에 와 있어요. 뭐 한 5번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 에러 플라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00번 해보고 나중에 뭐 필요 없으면 5번만 돌려도 되죠. 그래서 제가 코딩을 여기 이제 다 미리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여기 none이라고 써 있는 데만 딴 걸로 이제 대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코딩하기 쉽게 코멘트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SSE, Sum of Squared Error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 MSE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MSE를 갖다가 여기다 플라팅 하는 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한 토픽입니다.